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7일,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9월달이 마감이 됐고요. 되게 꺼름직한 그런 마감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목은 사실은 좀 특별히 얘기하기가 애매합니다. 거의, 차트가 다 망가진 차트들이 많고요. 몇 종목만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료 회원님들은 어차피 연휴가 기니까 제가 일요일이나 이럴 때 좀 종합적으로 더 생각을 해서 한번 방송을 해드리고, 오늘은 방송은 유료 회원님들을 안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반적인 그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그런 얘기를 조금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오늘 멘탈이 거의 지금 많이 나가 있죠. 그죠? 지금 차트가 거의 다 망가졌고, 미국과 같이 빠지고 있는데, 우선 이제 환율을 보면요. 환율이, 지금 계속 지금 뛰고 있어요. 그죠? 환율이, 작년에 이제 1440원 정도 갔던 게, 지금 이제 요 전분 고점을 뛰어넘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환율이 이제 계속 여기서 이제 꾹 눌렀다가 이제 여기서 좀 빠지고 이러다가 숨고르기를 하다가 상방으로 열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상방으로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10월 달에 굉장히 위험해요. 상방으로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굉장히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종합지수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우선 환율이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가도 지금 계속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죠? 유가도 좀 이제 뛰려고 그럽니다. 유가도 지금 계속 뛰려고 그러죠. 그죠? 유가가 뛰면은 심각하죠. 산업계 전반에 대한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이 이제 계속 나올 수가 있는 또 그러한 상황인데, 유가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감산을 하겠다. 여러 가지 사우디나 어디. 그래서 러시아가 과연 유럽에 올해 이제 이런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를 제대로 공급해 줄까? 이제 이게 또 관점이죠, 유럽에. 그죠?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 천연가스는 아직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올랐는데, 만약에 올겨울에 이 천연가스가 오른다면 이게 또 엄청난 그 파동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연료 문제도 있지만, 이 천연가스가 갖고 있는, 제가 이제 조금 그냥 이렇게 조금 공부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비료를 만들 때, 비료가 이제 질소하고 인하고 칼륨, 이렇게가 이제 필요하죠. 칼륨. 그런데 질소인 칼륨인데, 질소는 대표적으로 나뭇잎 같은 거 있죠. 나뭇잎 같은 걸로 하는 거고, 원래 이제 원초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나뭇잎을 이렇게 했고, 이는 소똥 같은 거에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칼륨은, 이제 암염 같은 소금 광산? 하여튼 그런데, 리튬 같이 있는 그런 데 있는 게 칼륨이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소똥 하여튼 그런 거부터 이제 주면은 이제 이런 게 해결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인구가 이제 많아지면서 이런 천연 자원으로만은 이 한마디로 그 식량을 재배해서 그 생산력을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인위적으로 이 질소는 하버보시법이라고 질소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걸 개발했죠. 화학적으로. 그래서 하버보시법이라고 그러고, 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광석이나 이런 광물에서 이제 빼내고, 칼륨 역시도 암염이나 리튬 강산, 소금 강산 이런 데서 빼내고. 그래서 이 인위적인 그러한 뭔가 화학적인 그러한 제조 공정을 통해서
이런 질소인 칼슘을 만드는데 이 세 가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그 요소가 이제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화학적으로 만들 때 암모니아가 필요한데 이 암모니아가 이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천연가스를. 그래가지고 이 암모니아가 있어야지 이 질소와 이 칼슘 이런 그 화학 비료들을 만들어서 생산력을 늘려야지만 지금 세계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많은 인구가 이제 먹고 살려면 예전같이 뭐 원시적인 적은 그런 뭐 나뭇잎이나 똥이나 뭐 소똥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요 정도의 인구만이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인구가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화학적인 거를 이용해서 한마디로 이런 화학 비료가 있어야지만 재배량이 이렇게 이렇게 재배가 더 많이 되고 또 뭐 과일은 당도도 높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또 생산력도 올리고 그러려면 이 화학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화학 비료가. 화학 비료가 없으면 한마디로 식량값이 급등하죠. 그죠? 비료값도 급등하겠지만. 그래서 이 천연가스 값이 만약에 겨울에 대란이 오면은 문제는 이 암모니아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 대란이 일어나고 암모니아 대란이 일어나면 비료 대란이 일어나죠. 비료 대란. 비료는 우리가 주로 이제 봄이나 이럴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비축량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비료를. 비료는 뭐 여기저기 나라에서 일정 부분씩 생산을 하는데, 그죠? 비료 대란이 일어난다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곡물 대란이 일어나죠. 곡물 대란. 그래서 이게 올겨울부터 이런 패러다임이 돈다면 내년에는 잘하면은 이제 추수할 그런 곡물이 적어서 아사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일정 뭐 못 사는 나라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큰일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소는 뭐 암모니아를 거쳐서 만들어진다. 그것처럼 이런 질소인 칼륨에 암모니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암모니아는 천연가스를 원재료로 한다는 거. 이 암모니아가 대란이 일어나면 비료가 대란이 일어나고 비료가 대란이 일어나면 곡물 대란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3월쯤에 이게 엄청난 그 뭔가 기후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문제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석유값이 오르는 거, 특히 천연가스가 올겨울에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이 세계적으로 진짜 엄청난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소하고 특히 이는 암모니아가 필수죠. 암모니아는 천연가스에서 얻는다는 거. 천연가스 값이 오르면 비료가 오르고 그럼 생산량이 저하돼서 곡물 대란이 일어난다. 곡물 대란이 일어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끔찍한 세상이 오는 거죠. 거기다가 석유값도 기름값도 오르고 이게 지금 엄청난 그런 이제 세계적인 이 디레버리징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생산량은 다들 이렇게 늘려놨는데 소비력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돈도 마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흐를지 되게 지금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먹거리에 대한 이런 기본적으로 이 단절, 블록 경제와 또 서로 이렇게 단절이 되고 있죠. 자유진영과 뭐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단절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단절 사이에서 세계 부품이나 세계 연료에 대한 이런 누구가 러시아가 한마디로 공산주의가 자유진영에 천연가스를 대서 돈을 벌고 이러한 개념들이 다 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또 차트를 보죠. 먼저 미국의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을 한번 보시면요. 나스닥 차트를 일봉을 보시면 나스닥이 이게 무너졌어요. 이걸 깼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그죠? 굉장히 안 좋죠. 나스닥 차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죠? 급락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추석이 지나면 좀 저기가 돼야 되는데 주봉 역시도 이제 여기
간단간단하게 딱 걸쳐놨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거 뚫으면은 여기까지 열렸어요. 여기까지. 많이 빠지죠. 나스닥도 굉장히 불안불안하다. 오늘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좀 많이 빠지겠다. 근데 이제 월봉을 봤을 때는 보시면은 여기까지 열려있죠. 그래도 월봉을 봤을 때는 더 빠질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오늘 또 빠질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까지 열려있죠. 여기까지. 아직도 더 빠질 것 같아요. 요만큼 더 빠질 것 같죠. 요만큼.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최소한 여기까지 빠지겠죠. 물론 뭐 여기까지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열어놓는 건데, 과연 나스닥이 오늘 긴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틀, 3일 남았는데 미국장이 어떻게 가는지를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 한번 볼까요? 다우. 네, 다우 차트를 봐도 다우도 이제 이게 무너졌죠. 다우는 무너진 지 오래됐죠. 그죠? 무너졌어요. 지금 계속 이제 저점을 잡아야 되는데 차라리 다우가 저점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근데 다우도 요거를 깼네. 요걸 깼기 때문에 여기까지 열어놔야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그죠? 더 빠질 확률이 다우도 높습니다. 다우도 높죠. 월봉을 보시면, 그죠? 월봉을 보면은 이제 이 저점에서 이제 여기를 지켜주냐가 중요한데, 여기를 이탈한다면 여기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죠? 좀 그렇네요. 어쨌든 뭐 급락이 여기서 뭐 이렇게 3일 동안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는다는 건 좀 조금 다우가 그렇게 체력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찍어도 다음 달에 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다우도 이평선들 역배열로 바뀌려고 그러죠. 차트가 지금 그래서 간단하게 걸려 있는 상태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한번 차트 보죠. 일봉부터 보시면요. 일봉은 이제 이 선도 깨고요. 어쨌든 뭐 이 선도 대충 깼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시 이런 하락 구간이 이제 파동이 하락 여기 저점에 찍었죠. 그죠? 그리고 뭐 다시 이제 좀 5일선으로 붙을 수도 있겠어요. 초에는 좀 붙겠죠. 그죠? 그럼 또 빠지겠죠. 그죠? 계속 하락이에요. 하락. 상승과 하락인데 어쨌든 계속 하락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 이렇게 빠지든 이렇게 빠지든. 그죠? 그래서 근데 일봉도 역시 그렇고요. 주봉을 보시면은 주봉은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왔어요. 지지가 나왔는데 다음 주 초에는 5일선으로 붙겠죠. 5일선으로 붙겠죠. 쭉 오르겠죠. 그죠? 5일선이 여기쯤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할 거예요. 일주일이나 2주 정도는 상승한다. 그래서 10월달 초에는 뭐죠? 초에는 분위기가 좋다. 초에는 상승한다. 상승.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반기 10일이나 15일 안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다. 한 2주 정도. 근데 이제 월봉을 보시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그 다음부터 조심해야 된다.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우선 이제 월봉이 이제 이렇게 끝이 났죠. 자, 그럼 다음 달에 월봉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서 5일선이 여기 지나가니까 5일선을 붙겠죠. 붙다가 딱 맞고 여기서 밀리면 그러니까 초에는 여기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갔다가 만약 백을 한다면은 이렇게 쭉 밀릴 수 있다는 거죠. 쭉.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멈추면 정말 좋지만 만약 이걸 깬다면은 여기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음봉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그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만약에 뭐 겁까지 준다면 이렇게 꼬리도 달 수 있어요. 꼬리 이거 깼다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올 수도 있죠. 여기서 시작해서 갔다가 쭉 밀려갖고 몸통이 뭐 이렇게 되고 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냥 이 정도 되나? 한 이런 차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0월달 빠지면 엄청나게 빠지겠어요. 그죠? 여기서 다시 지지가 또 나오느냐에 따라 또 꼬리가 이런 식으로 막 꼬리 달 수도 있어요. 만약 음봉이 3개짜리가 맞아진다면 하나, 둘, 3개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힘이 응축됐기 때문에 이게 긴 꼬리까지 달면은 여기까지도 빠졌다가 다시 백을 하는. 그래서 몸통이 뭐 여기서 끝나는. 그죠?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에 오일선을 찍으러 올라갔다가 빠져서 쭉 빠지는 뭐 이런 모습.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차라리 오일선을 찍으러 안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죠? 차라리 오일선을 찍고서 밀리기 시작하면 많이 밀릴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펀드멘탈이 좀 지켜준다면 덜 빠지겠지만 10월 달에 어쨌든 5일선을 찍으러 갔다가 다시 백을 해버리면 큰일 난다 이거. 백을 했을 때는 지지선이 여기는 지지를 못할 확률이 높죠. 여기는 여기서 지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못한다면 쭉 빠진다. 근데 빠진 상태는 안 끝나고 이제 꼬리를 달 확률이 높겠죠. 그죠? 단기 저점이 왔으니까.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저점 여기 어디선가 저점이 한번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꼬리를 달 확률이 높죠. 어쨌든 월봉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하나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만약에 10월 달에 이제 지금 많이 빠져서 저점 매수 생각하고 한 1, 2주 상승한다면 이 5일선 근처에서 털어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혹시라도 여기를 찍고 상승했다가 찍고 이렇게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밀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더 밀릴 수도 있다. 그죠? 네. 그래서 10월은 월 후반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뭐 10일이나 15일 하여튼 15일 이후 조심해라. 조심해라. 자기 주식이 도대체 안 갈 것 같다면 이때 가서 만약에 여기서 사면 더 싸게 사겠죠? 요 가격에서 사면 그죠?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그죠? 요 가격에서 사게 된다면 더 싸게 사겠죠? 그죠? 판단을 잘 해보십시오. 물론 여길 지지해줘서 여기서 멈출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 그렇습니다. 코스탁을 보죠. 코스탁. 네, 코스탁 1봉을 보죠. 1봉. 우선은 이제 이 라인을 다 깼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약간 잡아준 거죠. 잡아준 거예요. 주봉을 보죠. 주봉을 봤을 때는 이제 요걸 못 찍었죠. 요걸 못 찍었어요. 그래서 근데 대략 코스닥은 다음 주에 모르겠습니다. 방향성이 애매한데 요거 5일선은 물론 찍으러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이걸 채우고 갈 수도 있겠어요. 그죠? 좀 애매한 구간이에요. 주봉상 봤을 때는. 그죠? 채우고 올릴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지지선이 없이 가니까. 이제 요걸 또 요렇게 찍었죠. 그죠? 5일선은 깨졌고요. 그래서 이제 월봉상 봤을 때는 얘도 5일선을 찍으러 올라가겠죠? 이격이 있으니까. 그냥 찍었다가 멈추면 좋아요. 그냥. 근데 이거를 이제 찍은 다음에 이런 기울기가 있으니까 윗꼬리를 달 확률이 있겠죠. 이런 기울기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렇게 백을 했다 하면 얘도 정말 길게 백을 해요. 길게. 왜냐면 이 봉 앞에 하나 1번 봉, 2번 봉이 그죠? 길이가 2번 봉이 길죠? 얘보다 2번 봉이 훨씬 길죠? 그럼 3번 봉은 이 2번 봉보다 길게 빠져야 되는데 그럼 여기까지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이런 모습. 그래서 10월 달에는 장대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 장대 음봉 명심해 두세요. 그래서 5일선 찍을 때, 월봉상 5일선 찍을 때 찍고서 윗꼬리 조금 달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리했다가 이 장대 음봉이 나오는 여기 자리든
꼬리를 달고 더 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여기를 됐든 좀 더 빼서 여기서 여기가 됐든 요 타점이 됐든 요 타점이 됐든 여기 아니면 여기 어디서 이제 배수를 하는 게 낫겠죠. 그죠?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지금 자꾸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잖아요. 저도 이렇게 요번 주 많이 빠질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면 장대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5일선 찍고 빠지는. 그죠? 그래서 막말로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5일선 찍고 이렇게 빠지면은 모양새가 좋잖아요. 그죠? 그죠? 꼬리를 어떻게 달다 어쩐다. 그죠?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올 자리예요. 음봉이. 근데 꼬리는 단단 뭐 여기까지 다시 백을 한다든가 어쨌든 그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요번 달에 10월 달에 안 그럴 수도 있겠는데 10월 달에 지금 이격을 봤을 때는 요게 약간 더 이렇게 좀 숙인다 이렇게 숙였을 때 좀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월 달에 장대 음봉이 안 나온다면 12월 정도로 미뤄지겠네요. 12월 정도로. 그죠? 그렇네요. 저도 좀 헷갈리는데 에, 어쨌든 간에 뭐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음, 음봉이 안 나오길 바라야죠. 그죠? 음봉이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이제 우선 5일선이 아직까지 이게 완전 돌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요런 요 정도 돌았기 때문에 긴 음봉이 나오면 좀 그런 것 같아요. 10월 달에 좀 의외로 좀 긴 음봉이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좀 헷갈리네요. 이평선에 저걸 봤을 때는 좀 나오기가 버겁기도 하고 그렇네요. 근데 어쨌든 본 길이를 봤을 때는 좀 음봉이 길게 나올 수도 있는 위치고요. 본 길이를 봤을 때는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코스피의 이 추세선 5월선의 추세선이 좀 덜 꺾였기 때문에 또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저도 여기서 뭐 예단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예언가도 아니고 어쨌든 차트만 보고 하는 건데 하여튼 좀 애매해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긴 음봉들이 나와주려면 이 오일선들이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여서 한 이 정도 왔을 때 이럴 때 한번 쭉 밀어주거든요. 근데 약간 그게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아직까지 조금 안 올 수도 있다. 안 올 수도 있네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5일선 찍으면 계속 밀리기 시작하면 엄청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은 뭐 저희가 너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지금 차트를 객관적으로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공의 길이를 봤을 때는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추세선을 봤을 때는 이번 달에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사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세를 계속 보면 알겠죠. 지금 당장은 예단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자, 그럼 이제 요번 달, 이제 오늘 급등했던 TPC 글로벌을 한번 보면서 차트를 좀 보죠. 제가 이제 TPC 글로벌을 봤을 때 월봉상에 요거 도지가 이렇게 나왔죠, 도지. 그죠? 바닥에서 도지가 나왔죠. 그러고선 장대 양봉이 어쨌든 나왔어요. 물론 엄청 긴 건 아니지만, 그죠? 거래량도 좀 붙고요. 그죠? 그래서 TPC 글로벌이 M&A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로봇주 중에서 이렇게 시총이 작고 저번에 1차 상승 때 상승을 안 했던 로봇주들이 11월에는 좀 짝짓기 대기업들이 좀 투자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TPC 글로벌이 관심 종목이다. 오늘 같은 경우 엄청 흔들다가 결국은 양봉으로 세웠어요. 원래 시간에도 상한가를 갔지만 TPC 글로벌 같은 주식들은 아직까지도 도깨비 중에 할만하다. 그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올렸다가 여기서 엄청나게 계속 올렸다 뺐다 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오늘 장대 연봉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뚫었어요. 그죠? 뚫었습니다. 거래량도 괜찮고요. 계속.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지지선이 돼서 여기서 계속 우상향을 이렇게 쭉쭉 해준다. 이런 게 원래 원칙은 맞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걸 이탈해버린다면, 이건 저항선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맞고 떨어져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나온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죠? 그렇습니다. TPC 글로벌 하나가 월봉상 도지가 나왔는데 그 도지에 맞게끔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10월 달에도 TPC 글로벌은 기대된다. 기대된다. 기대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비싼 것도 아니고 다시 지금 5일선을 계속 찍고 가기 때문에 이 올라오는 5일선을 분명히 이게 누를 거다. 이럴 때 매수하시라. 이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괜찮다. TPC 글로벌. 이제 이렇게 뭔가 그 대기업과 M&A나 이런 게 있는 도깨비 주식들 아니면 하면은 좀 불안하다. 시작점, 출발하는 이런 시작점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TPC 글로벌 같은 경우 오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트도 월봉상 누가 제대로 차트 월봉을 보시면 누군가 제대로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다음 달에도 조금 빠졌다가 여길 찍기 위해서 조금 빠졌다가 뭐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죠? 분명히 차트상 누가 그림을 잘 그리고 있어요. 그죠? 거래량도 이제 이 거래량을 뛰어넘었어요. 이때 출발했던 거래량을 이번 달에. 그래서 이 차트적인 분석을 했을 때는 이 회사가 10월 달에 괜찮을 것 같다. TPC 글로벌이었습니다. 네, 해성 TPC, TPC 글로벌의 자회사죠. 자회사입니다. 얘도 지금 계속 M&A기가 나오죠. 그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얘도 좀 보시면은 여기서 계속 뺐다 올렸다 하면서 이번에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죠? 일봉상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주봉상에도 그냥 수렴 중이에요. 수렴 중 계속. 수렴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이 어떻게 끝났나 한번 보죠. 월봉. 월봉 역시 좀 애매하네요. 이 똥바가지가 될 조건은 아직 조금 미비하네요. 아직까지 미비해요. 미비합니다. 예, 오늘 요번에는 5일선에 이 5일선에 이렇게 붙여서 저번에 끝나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음봉도지로 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건지 여기서 계속 이렇게 파동을 조금씩 그리죠. 해성 TPC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차트를 봤을 때 물론 음봉도지를 내고선 쭉 올릴 수도 있죠. 쭉 올릴 수도 있습니다. 쭉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속기 전문 회사죠.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SBB테크, SBB테크 한번 보죠. SBB테크. SBB테크도 역시 빠지듯 하면서 어쨌든 차트는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 그죠? 그렇습니다. 가격도 뭐 지금 저점이죠. 그죠? 얘는 이제 주봉상에 이렇게 도지를 나타내서 얘도 좀 다음 주에 이렇게 한번 쭉 뽑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기대감을 줍니다. 기대감을 주네요. 기대감을 줘요. SBB 괜찮습니다. 주봉상도 어쨌든 5일선 위에서 끝이 났죠. 그죠? 빠지는 것 같았지만 5일선 위에서 끝났다. 다음 달에 이렇게 한번 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SB테크도 괜찮네요. SB테크도 10월 달에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차트적으로는 TPC 글로벌과 SB테크가 10월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SPG 한번 보죠. SPG는 그렇죠. 계속 좀 빠질 것 같으면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가는 못 뚫고 있지만, 그죠? 이게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 다른 망가진 차트들보다 차트가 괜찮죠. 괜찮죠. 이때 이 도지 만든 다음부터 그래도 어쨌든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지 만든 다음부터. 얼른 볼까요? 그죠? 어쨌든 계속 우상향 하는 주식이에요. 그죠? 이 밴더를 빠져나왔죠. 그죠? 괜찮습니다.
10월달 괜찮을 것 같습니다. SPG도 10월달에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TPC를 한번 보죠. TPC는 그동안 여기서 이제 2차 상승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못 가고 계속 뺐죠. 근데 5일선에 한번 딱 붙였어요, 지금. 그죠? 딱 붙였어요. 원래 이런 주식들이 꽤 나와요. 이렇게 계속 음봉으로 빼다가 5일선 한번 딱 붙이고 그냥 이렇게 쭉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요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그널이. 그래서 이런 차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어쨌든 TPC도 뭐 대기업의 뭐 지분 투자나 뭐 M&A가 나오니까요. 해성 TPC도 그렇고요. TPC 글로벌도 그렇고요. TPC를 이런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해야죠. 그래 뭔가 주말 중에 좋은 내용이 나와야지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일선을 갑자기 계속 음봉으로 빼다가 5일선 한번 딱 올리면 그게 시그널일 수 있어요. 이런 잡주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가죠.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엄청 크니까 여기서 한번 흔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죠? 뭐 기대해 보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종목들을 뭐 차트가 살아난 거를 뭐 다 찾기도 뭐하고요. 오늘은 좀 이번 주 힘들었습니다. 저번 주도 힘들었지만 이번 주도 힘드네요. 하여튼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황은 굉장히 안 좋지만 또 만약에 요번에 10월 달에 많이 악된다면 12월 달에 많이 빠질 확률이 높아요. 11월, 12월 달, 특히 12월 달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하방 압력이 크다. 예, 그래서 좀 힘드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달러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잘 매수해서 뭐 들어가시던가 어쨌든 주시장을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저 역시도 뭐 한번 먹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아요. 지금 뭐 다 물려버려갖고. 그래서 뭐 좀 기다려보죠. 뭐. 근데 이제 다 같이 폭락을 해버리면 좀 도깨비 주식이고 뭐고 간에 그냥 차트가 다 망가지죠. 그게 두렵죠, 그게. 하여튼 뭐 판단을 잘 하십시오.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예, 저도 오늘은 좀 뭔가 이 차트가 다 망가진 게 다시 하루 만에 차트를 살렸다? 아, 이것도 조금, 그렇죠. 로봇 섹터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예, 좀 힘든,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좀, 뭐 어떻게 하루 만에 다시 바짝 해서 차트를 살리고 그럽니까? 계속 빼다가. 그것도 좀 말이 좀 안 맞죠. 한 며칠은 두고 봐야지 또 추세를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방송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예, 안녕히 계세요.